매일 정성껏 만드는 어르신 정보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난 15일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어르신이 무려 22만 8천 명을 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부가 매년 예산을 늘리고 일자리 수도 확대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원했는데도 들어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어르신 중 최고령이 무려 115세였습니다. 100살이 넘은 어르신도 일할 곳이 있느냐고 직접 찾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 노후는 쉬는 시기가 아니라 일을 해야 버틸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데 왜 정작 현장에서는 이렇게 대기자가 폭증하고 있을까요? 왜 어르신들은 80세, 90세를 넘어 100세가 되어도 계속 일할 자리를 찾고 있을까요? 단순히 요즘 사람들이 부지런해서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우리의 경제 현실, 제도의 구조, 그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은 크게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나뉩니다. 공공형 일자리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환경정비, 공공시설 안내, 스쿨존 교통 지원 같은 업무를 합니다. 근무 시간은 하루 23시간, 주 3회 정도이고 한 달에 약 27만에서 30만 원 정도 수당을 받습니다. 체력 부담이 적고 단순 업무라서 가장 인기가 많지만 문제는 경쟁률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은 5대1, 많게는 7대1까지 올라갑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어린이집 보조, 돌봄 지원, 복지시설 안내처럼 조금 더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근무 시간이 더 길고 책임감이 필요하지만 시급은 비슷합니다. 부담이 크다 보니 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고 체력이 안 되거나 경력이 없는 분들은 지원 자체가 어렵습니다. 민간형 일자리는 카페 운영, 매장 보조, 택배 분류, 공방 운영 등 민간 기업과 협력하는 형태입니다. 근무 시간이 길고 수입도 더 많을 수 있지만 체력과 기술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결국 어르신들이 하고 싶은 일자리는 부족하고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일자리는 남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현장에서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은 경쟁이 치열하고 서서 하는 일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월 30만 원 받는 자리에는 5명이 몰리고 월 100만 원 받는 자리는 체력이 안 돼서 못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의 대부분은 단기입니다. 6개월 또는 9개월 계약으로 끝나면 다시 신청하고 다시 면접을 보고 다시 대기를 해야 합니다. 한번 뽑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아니라 일시적인 보탬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절차도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서류 제출, 소득 기준 확인, 면접, 건강검진, 직무교육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심지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한 경우도 늘어나면서 스마트폰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하소연하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정보가 없어서 지원조차 못하는 어르신도 많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 신청 기간이 벌써 지났다고 하더라. 주민센터에 갔더니 이미 마감됐다고 했다는 말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할 의지는 있는데 기회를 얻는 게 더 어렵다. 여기까지가 왜 대기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가에 대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있을까요? 정부도 문제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노인 일자리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질을 높이고 더 오래 지속 가능하게 만들자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예산은 약 2조 4천억 원이고 내년에는 3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예산을 최소한만 지원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더 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단순히 자리 수만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대부분의 노인 일자리는 6개월짜리 하루 2시간짜리 월 27만 원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1년 이상 지속되고 월 70만에서 100만 원까지 가능한 일자리로 점차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사무보조, 기록 정리, 민원 안내, 문서 스캔, 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온라인 상담이나 콜센터 보조 같은 자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 기반 일자리는 체력 부담이 적고 오래 일할 수 있어서 실제로 경쟁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런 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공공근로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 기업과 협력해 시니어 인턴십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민간 기업에서 일하면 기업의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기업은 부담 없이 어르신을 채용하며 어르신은 민간에서 정규직처럼 오래 근무할 수 있습니다. 즉 노인 일자리가 일시적인 보조금 자리가 아니라 진짜 직장으로 진화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무도 등장했습니다. 정부는 시니어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단순 교육이 아니라 일자리 연결 전용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안내 도우미, 스마트폰 상담 도우미, 온라인 민원 서류 작성 지원, 고령층 대상 디지털 강사 등 어르신이 어르신을 돕는 디지털 일자리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어르신을 단순 노동자로만 취급했지만 이제는 경험 있는 어르신을 멘토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청년 창업 멘토링, 기술 전수 같은 역할은 실제로 1년 이상 장기 계약이 가능하며 어르신은 축적된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기자 22만 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가지 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첫째, 맞춤형 매칭 시스템을 도입해 어르신이 직접 찾아다니는 구조에서 정부가 직접 찾아서 연결해주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어떤 지역은 자리가 남고 어떤 지역은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광역 단위로 인력을 조정해 사람이 많은 지역과 자리가 있는 지역을 연결합니다. 셋째, 자동 안내와 자동 신청 연계를 통해 복지 멤버십 보조금 24, 행정 데이터를 연동해 어르신 다음 달에 이런 일자리 모집합니다. 신청하시겠습니까? 라는 안내를 문자나 전화, 앱으로 직접 전달하려고 합니다. 대통령 또한 신청주의 제도는 가혹하다. 앞으로는 자동 연결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즉 찾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 일자리는 잠깐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경험과 능력을 활용해 오래 일하고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는 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구조, 더 전문적인 역할, 더 쉽게 신청하고 더 정확하게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좋아지고 있어도 누가 먼저 알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몰라서 못하는 사람과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그 변화를 가장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어르신정보TV는 여러분의 노후가 더 안정되고 더 존중받고 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